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엑셀 365 함수로 섰다 게임을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함수는 일단 조금 길죠. 좀 긴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랜덤으로 패가 나오게끔 로직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F9키로 랜덤으로 패를 이렇게 셔플할 수가 있고, 각 플레이어에 따른 이 족보라고 하죠. 족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각 플레이어 간의 족보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 패를 가졌는지, 거기에 따른 위너, 이 승리 표시, 이런 것들도 좀 구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F9를 누를 때마다 패가 바뀌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러 명이 플레이할 수도 있죠. 그래서 5명 플레이라고 하면 이렇게 5명끼리 5명까지 패가 나오고, 최대 10명까지 보통 10명까지 하진 않겠지만 10명까지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텐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수식이 조금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번 영상 하나로 다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게 될지 몰라서 편집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2개로 쪼개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섰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섰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 훌륭하신 분이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켜놓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섰다는 이제 파투페를 총 쓰는데, 이 파투페에는 숫자의 개념이 이렇게 있어요, 카드마다. 그리고 각 숫자마다 4개씩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P라고 하는, 고스톱 칠 때 P라고 하는 게 2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씩은 제외한 나머지 2개 카드, 그 2개 카드를 쓰고요. 총 1부터 10까지의 2개씩의 카드, 그래서 총 20장의 카드를 쓰고요. 이 20장의 카드 중에서 각 플레이어한테 2장씩 나눠주는 겁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그 2개의 패 조합을 보고 족보가 있어요. 어떤 패가 더 높은 것인지, 그 족보에 따라서 누가 더 높은지를 겨루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족보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패인, 우리가 흔히 38광땡이라고 하죠. 38광땡, 뭐 광땡, 그리고 재경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땡. 그래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땡이라고 해서 그 높은 숫자의 땡이 또 높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뭐 1과 2의 조합, 뭐 1과 10의 조합, 1과 4의 조합,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족보가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끝수를 더한 거. 그래서 1하고 4다 그러면은 이게 5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하고 4 같은 경우는 특수한 카드라서 이렇게 독사라고 해가지고 좀 높은 카드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4다 그러면 6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으로 또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끝승부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뭐 한 끗 차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관용구로. 그 관용어가 여기 섰다에서 쓰이는 이 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는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는 의미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해요, 조건들이. 뭐 이렇게 만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날 때도 있고, 이런 복잡한 로직들을 엑셀 수식에 하나로 다 녹이려다 보니까 수식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구현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꼭 섰다를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 섰다를 한번 따라해 봄으로써 여기서 쓰이는 어떤 로직들이나 기능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배우고 다른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응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핵심이겠죠. 네, 뭐 물론 저는 이제 재미로 섰다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은 드려보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현할 때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한번 나열해 볼 겁니다. 나열하는 건 시퀀스 함수죠. 그래서 시퀀스 함수로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각 숫자마다 두 개씩의 카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이제 A, B로 구분을 할까 해요. A, B. 그래서 이 A, B와 숫자 10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하려고 하면 배열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여기다가 AND 기호를 써서 배열 상수를 넣을 겁니다. A, B 이렇게요. 이렇게 시퀀스 10하고 AND 기호로 시퀀스 10은 이제 행으로 펼쳐지는 배열인데 이거는 열로 펼쳐지는 배열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배열을 AND로 묶게 되면 이런 식의 2차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숫자와 그 A, B 알파벳이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각각의 셀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은 2차 배열인데 이거를 1차 배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toCall 함수를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한 줄의 어떤 배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코드들은 각각의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A는 아까 뭐 봤던 이 카드가 될 거고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1A는 이 카드가 될 거고요. 1B는 이 카드, 2A는 이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앞에 있는 걸 A, 뒤에 있는 걸 B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가지고 1A는 이 카드, 뭐 3B는 이 카드, 4A는 이 카드 이런 식으로 쭉 임의의 코드로 카드를 나열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했고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섰다 게임을 구현을 하려면 이 패의 뭐랄까 임의성, 랜덤, 난수의 개념이 들어가야지 그 패를 임의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실제로 할 때도 내가 어떤 카드를 받을지 모르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패가 나올지 모르는 게 게임의 묘미인 거니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이 패를 좀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지런하게 순차적으로 배열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배열을 중복되지는 않으면서 뒤죽박죽 섞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랜드 어레이를 설명하면서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랜드 어레이 편, 그 3종 함수를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그때 sort by 함수와 랜드 어레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 카드들을 섞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ort by 함수는 정렬시키다. 정렬을 시키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냐 뭐 이런 함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렬시킬 데이터는 방금 요 배열이고요. 뭘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냐에 대한 배열을 뒤에 써줘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랜드 어레이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랜드 어레이 함수로 20개의 행, 이게 총 20개의 데이터니까 20개의 행의 랜덤한 숫자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열을 랜덤한 20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정렬시킨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뒤죽박죽 섞이는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배열은 아까 그 조합 안에서 랜덤하게 섞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섰다는 카드를 두 장씩 받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 하나가 카드 한 장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두 장씩 받게 되므로 얘를 두 장씩 받게끔 배열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2차 배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 시퀀스 함수에서 여기까지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2차 배열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 랜덤으로 바꿔주는 거를 하기가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1차로 만든 다음에 랜덤으로 썼고 걔를 다시 2차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콜 함수로 아까 1차로 만들었는데 그와 상반되는 개념의 함수가 있었죠. 랩 로우스라고 해서 랩 로우스, 지금은 쌀 거다. 로우 형태 쌀 건데 두 개의 컬럼으로 쌀 거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섞인 형태로 두 개씩의 카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2차 배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준비는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플레이어 숫자를 조절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플레이어 숫자를, 이 플레이어 숫자만큼의 행수만 갖고 오게끔 구현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명이 플레이한다 라고 하면 이만큼의 데이터만 필요할 겁니다. 3명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각각 이렇게 카드 2개가 한 명이 가져가는 카드라고 했을 때 5행이면 5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 이 배열에서 몇 개 행까지만 갖고 올 거냐를 조절해주는 함수가 take 함수가 있었습니다. take 함수.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함수가 쓰였는데 다 이전에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이죠. 근데 복습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까먹으니까. 지금 또 다 까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좀 여러 번 해보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신규 함수들은 내가 기능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어디에 써야 될지가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스럽게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라도 트레이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무에서 필요할 때 그 함수가 딱 하고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들을 시간을 좀 써서 같이 엑셀 파일, 예제 파일을 여시고 따라해 보시면 실제로 하나하나씩 코드를 구현해 가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함수의 기능 하나하나를 복습하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섣달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지만 이걸 만들면서 쓰는 어떤 그런 기능들, 함수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로직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익히시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라고 쓰니까 아까 그 20개의 데이터 중에서 5개의 행만 가져왔잖아요. 여기 만약에 3이라고 쓰면 3개의 행만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 하나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카드의 어떤 랜덤한 그런 구조를 가져오는 코드를 이미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걸로. 근데 지금은 이 코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코드가 각각에 해당되는 카드로 나타나게끔 해야겠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365 함수에는 이 이미지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이오를 검색하고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고 엑셀로 돌아와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URL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URL을 그대로 두고 이미지라는 함수가 365 함수에 있습니다. 이미지 함수. 그리고 여기다가 따옴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미지 경로에다가. 그리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엑셀에. 네. 그 이미지의 URL 주소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미지 함수는. 저는 이 함수를 딱 봤을 때, 그럼 내가 원하는 띄우고 싶은 이미지들을 URL로 저장을 좀 해놓고, 내가 어떤 함수로 그 필요한 이미지들을 꺼내는 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섰다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랜덤한 로직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카드를 코드화 해놨잖아요. 이미 카드를 코드화 해놨기 때문에 이 카드에 해당되는 URL을 20개를 각각 따준다면 방금 그 이미지 함수로 이 코드를 그 vlookup 이런 형태로 URL로 대치를 시켜서 이미지 함수를 입히면 이 코드가 그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먼저 URL에 올려야 되는데, 요 고스톱 패 이미지는 제가 그 아래 설명란에 그 첨부 예제 파일과 함께 동봉해서 드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제 개인적인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저는 이렇게 비공개 글로 자료실 개념으로 해가지고 URL을 올려놨어요. 네, URL을 이렇게 올려놨고 하나하나 잘라서 카드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URL에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면 이미지에 따른 그 주소가 나타나죠. 그리고 제가 방금 복사한 게 요거였으니까 얘는 1A잖아요. 1A. 그쵸? 그리고 1B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1B는 이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2A는 얘죠. 그래서 이미지 주소 복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쭉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로 아까처럼 이미지 함수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화투패가 나오잖아요. 그죠? 화투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그 x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lookup. vlookup이 조금 개선된 버전인데, xlookup은 이 배열을 좀 쉽게 다룰 수 있어서 조금 더 진보된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참조값을 이렇게 배열로 잡고, 여기 이 범위값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 코드에 해당되는 범위값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리고 표출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끝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랜덤이다 보니까 이 세 개밖에 안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타나잖아요. 2A니까 2A에 해당되는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바깥에다 이미지 함수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 랜덤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참 쉽죠? 이런 식으로요. 지금 제가 3개밖에 안 해서 나머지는 에러가 났지만 이걸 20개를 다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수식 자체를 저희의 그 365 수식, 우리가 입력하려는 수식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혀주면은 뭐 카드를 표출하는 거는 벌써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조견표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표를 이렇게 따로 참조하지 않기 위해 배열 상수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배열 상수로 입력하기 위해서 이 lookup 어레이를 누른 상태에서 F5키를 누르면은 배열 상수화 되잖아요. 그래서 F5키를 이게 아니고 이거죠. F5키를 딱 눌렀는데
이 URL이 지금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수식이 이렇게 엄청 길어져 버리죠. 지금 3개밖에 안 했는데도. 그래서 이 수식을 좀 이 URL 주소를 좀 짧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VOLA, 보라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보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vo.la. 이 보라라는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요, 긴 URL을 짧은 형태의 URL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무료고요. 그리고 간단한 회원가입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의 그 긴 URL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이 보라라는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이 긴 URL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곳에 붙여놓고 URL 단축을 딱 누르면 뿅 하고 이렇게 단축된 URL이 나타나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그 옆에다가 붙여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링크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요 짧아진 링크가 이 긴 링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지워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대신 사용하는 거죠. 이걸 쓰면은 아무래도 아까 그 링크보다는 훨씬 길이가 짧기 때문에 수식을 입력할 때 조금 더 간결한 형태로 배열상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가독성도 안 좋고 수식이 너무 길어져서 생기는 오류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짧은 URL 링크로 변환해서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 네, 여기서 잠시만요. 요거를 하고 여기 나타나는데 수식에 보면은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미지 URL이라고 렛 함수에서 이미지 URL이라고 제가 따로 그 변수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미지 URL 하고 이 쭉 그 URL 주소들이 쭉 배열로 붙어 있죠. 이게 아까 그 화투페이 URL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렛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URL만 좀 복사를 해온 다음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렛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렛을 써서 뭐 이미지 URL이라고 변수를 주고 아까 줬었네요. 다시 주고 콤마를 치고 Alt 엔터 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랄까요, 섞인 카드라고 해서 셔플, 영어로 셔플이 뭐 썩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주고 셔플이라고 치면은 이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셔플에다가 이 셔플 데이터가 있으면 X룩업으로 아까처럼 X룩업으로 이 셔플 데이터를 찾을 건데 셔플 데이터를 이 뭐랄까요, 원래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자 이게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썼을 때 쭉 그 정렬된 형태의 그 카드 코드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여기에 URL이 쭉 들어가는 형태여야겠죠. 그래서 아까 URL이 이미지 URL이니까 이렇게 쳤을 때 이 이미지 URL이 쭉 나타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상태에서 셔플 값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X룩업으로 이 셔플 데이터를 찾을 건데 어디서 찾을 거냐? 룩업 어레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그리고 리턴 어레이, 뭘 리턴할 거냐, 뭘 반환하고 싶어? 반환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뭐야? URL이죠. 그래서 URL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랜덤으로 URL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미지 함수를 겉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뿅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뿅뿅 하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랜덤으로, 그죠? 그런 수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5로 하면은 5명까지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요.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과 똑같죠. 그러니까 딱 요 카드 모양까지는 벌써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드의 족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족보가 누가 더 큰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로직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지금 영상이 벌써 이제 30분에 다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족보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그 족보의 크기를 비교하는 로직, 그리고 또 특수한 카드들이 있어요. 어떠한 어떠한 조건일 때는 이 카드가 갑자기 더 세진다, 뭐 이런 특수한 개념의 카드들이 괴롭히거든요. 그런 조건들도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그런 로직을 짜는 그런 과정들을 다음 시간에 좀 찍는 것으로 하고, 오늘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